경제학자들은 2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야의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쉬운 신용으로 뒷받침된 수십 년 동안의 번창한 성장 이후 상업용 부동산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유행으로 인해 거주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쇼핑 방법이 변화한 이후 사무실 및 소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싸우려는 연준의 노력은 신용에 의존하는 산업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의 은행 업무 스트레스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리자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가장 심했던 중소은행에서 나옵니다. 골드만 삭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은행 대출의 약 80%가 지역은행에서 발생합니다. 골드만 삭스 리서치의 리차드 랜스드는 금요일에 은행들이 유동성에 더 집중하는 세상에서 상업용 부동산 약속을 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앞으로 몇 달과 몇 분기 동안 지켜봐야 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쇼서너들이 시중 집주인들에 대한 베팅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은행들이 신용대출 접근을 제한하면서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입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산업이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부족한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협이 경제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베리 퍼스트 어메리컨의 수석 상업 부동산 경제학자인 엑세인 디아르 스나이더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인터뷰는 명확성과 길이를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비포더벨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엑세인.디아르 스나이더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장의 건전성은 더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자산 계층의 경우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명백한 이유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에 대한 개인 대출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은행 대출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용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고 게다가 새로운 은행 파산은 그런 추세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은행의 혼란이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집중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소규모 은행들에 대해 더 많은 규제 조사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기에 작용합니까?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비싸지면서 어떤 건물이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런 격차가 벌어집니다. 판매자는 2021년 말 가격을 받기를 원하며 구매자는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로보포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었으며 가격 차이의 결과로 거래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자산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없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그 추세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건물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건물의 가치와 비교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듣고 그것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렌드는 모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대 및 산업자산의 근본적인 기초는 국가 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사무실과 소매점은 다릅니다.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었고 그것이 수요를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저금리의 사무실 대출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무실 소유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재융자를 해야 하고 건물의 50%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자에게 좋은 현금 흐름 지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소매업도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되기 시작한 초과 유인성 저축에 앉아 있고 연준은 확실히 실업률을 약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소매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산 등급으로서 소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약화되는 경제의 조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전미 기업경제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4%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